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기자들의 질문 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자회견에 임하는 여는 말씀을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기자님. 오늘 우리 사회 언론의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요즘 코로나 대감염 시대 그리고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의 시대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 강대국 패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뽑기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사회 원로들의 말씀회장을 마련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질 않고 굉장히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나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을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응답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여는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분투 재단 신필균 이사장님께서 성명서 일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박찬석 총장님 먼저 하시고 총장님 앞에 전문. 잠깐 참고해주십니다. 박찬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성명서 낭독에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영 이사장님이 취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참 엄중한 때에 우리 민주개혁을 위해 도심하는 그 원로들이 나서서 정말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정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온 인류와 세계가 두 해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인류와 지구 운명이 이처럼 절박함에도 세계 패권을 거르는 미국과 중국은 국리 경쟁을 벌이면서 나머지 나라들을 양진역으로 줄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문화예술 스포츠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빈부격차, 세대 갈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에 선진국 진입에 대한 보람보다도 분노와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세월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나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혼탁한 여야의 공방전 속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론화에 보탬이 되고자 나라 안팎의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 빚어지는 자연재해는 인류 문명의 어두운 내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빙산이 녹고 낮은 섬들이 바닷물에 잠기고 물고기들이 뱃속에 폐비닐이 쌓여 죽습니다.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그리고 자연 산불로 오염되어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4개국의 하나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 40% 감축에 이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약속은 지켜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이라는 조급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국민의 에너지 감축 생활화와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북한의 산림 녹화 지원 등 정책 선택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도 인류도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 독재와 부패 시대로의 회귀를 망상하는 정치 세력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대원칙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 정치사가 저질렀던 온갖 형태의 독재와 부패와 부정은 범국민적인 저항을 낳았음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다시 그런 시대로의 회귀를 망상하는 정치 세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구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갈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 미국,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패권 경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대감염과 불평등 양극화로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나머지 세계를 양진영으로 줄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불참을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같은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림픽 대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시대착오적인 강대국 패권 경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강대국은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두 나라와 유지해온 지금까지의 협력과 교역관계를 치우침 없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강정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요구는 협상의 발을 묶고 북한의 핵 능력을 높여놓기만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제재 해제, 그리고 관계 정상화 협상들을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동시에 임시 대표부를 설치, 미국 간의 지속적인 전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남북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평화 공정과 교류 협력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구 일본 제국의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한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구 일본 제국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일제의 후예인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도록 한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지방 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비대화, 특권화를 막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대화, 특권화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심지어 세종 행정수도 이전도 서울과 지방에서 두 집 살림하는 예산 낭비적인 거칠의 이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방 분권 없이는 MZ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지방교육의 피폐, 지역의 소멸에 어떤 대응책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 정책, 법정 원례회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권의 대폭 이양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하나,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와의 동행으로 미래를 열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의병운동도,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평화통일운동도 청년 세대들이 과감한 도전으로 성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교육 피폐, 지방 소멸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의 산물도 젊은 세대들이 과감한 개혁운동으로 극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난 시대의 독재와 불공정 등 기득권으로 돌아가려는 세대들의 절벽에 대해서도 비타협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메타버스 시대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젊은 세대들의 동행이 필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익 추구, 일부 전통 언론의 가짜 뉴스, 왜곡 보도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일부 전통 언론은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을 통한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시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국가의 사기업 언론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하수인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거나 가짜 뉴스를 통한 선전선동을 일삼는 언론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대형 언론의 의도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부족하나마 우리의 제안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논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 논의하시고
응답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성명서 낭독이 끝났습니다. 혹시 언론인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예, 오마이뉴스 김종훈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제안해 주신 우리 박찬석 총장님한테 드려주고 싶은데, 그 말씀 중에 그 독재와 부패 시대로의 회기를 망상하는 정치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이후에 구체적인 행보는 과연 이 원로들의 행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여러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계획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구체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남북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또 제안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질문 고맙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그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 공통으로 동의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독재 민족운동을 돌려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찾기 위해서 죽음, 고문, 지역사료도 겪어왔습니다. 그 민족운동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지난날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들 가운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첫 나라입니다.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독재와 부패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기득권 세력이 민주화의 진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하게 되는 것에 반발하여 지난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화로 반민주적인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불평등 양극화의 전행으로 서민 중산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지원과 소득지원으로 정부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지출은 유럽, 미국, 일본보다 훨씬 미흡한 편입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야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부영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종전선언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우선 지난 근 70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종전 협상이 이루어져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중국과 미국, 남한 사이에 그 종전이 될 경우 그것이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도 굉장히 그 물꼬를 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전 협상이 협정으로 마무리되어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확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차원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뭐 그런 것이 종전 협상과 더불어 서울과 평양에 남북의 임시대표부가 설치돼서 그걸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 정착 그리고 교류협상, 교류협력 이런 것이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종전협정이 맺어진다는 것은
대만 해협, 남진해해, 동진해해 쪽에서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분위기에도 한반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이 지역에서만은 별로 큰 걱정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그 두 나라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일 겁니다. 네. 예, 오마이뉴스 기자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언론들 예 말씀하시죠. 네, 저 중앙일보의 이가람 기자라고 합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오늘 공론장 주권이 자리가 마련된 계기로 혼탁한 여야의 정치 공방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야 대선 후보가 보여준 각각 좀 어떤 모습을 실망하셨는지, 어떤 점을 문제라고 보셨는지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각 정당이 자기들 선거 전략에 따라서 뭐 인신공격도 하고 또 무슨 서로 상대방 후보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 사법 처리 가능성 이런 것도 언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 논쟁이나 정책 경쟁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혼탁한 분위기만 더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발표하는 정책 중심의 이와 같은 제안이 그와 같은 그 선거에 건전한 정책 경쟁 같은 건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그 희망에서 이런 걸 오늘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오늘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 사회 원로들 성명에 맨 위에다 올렸는데 그 의의에 대해서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께서 설명을 좀 보충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도 우리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한 파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설치고 우리는 이렇게 갇혀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후 환경의 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급한 것 중심으로 가는 정책, 당선을 위해서 국민에게 인기에 맞는 정책을 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50년이 아니라 2030년이면은 돌아서지 못할 강을 건넌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9번째로 많이 내고 미세먼지, OECD에 있는 그 많은 도시 중에 미세먼지 100개 도시 중에 우리나라 도시가 44개나 들어있습니다. 숨쉬기 힘듭니다. 플라스틱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일은 새로이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 석탄 폐쇄를 2038년을 2030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전체 전기의 80%를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산업을 새로이 전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후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너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후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잘 풀리지 않으면 대량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민주화를 이룩했듯이 문명의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언론인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분권 문제가 사실 각 정치권에서 중앙 권력의 분권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방 분권 문제들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삼열 대한문화 아카데미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앙 권력과 수도권의 초비대화가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고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지금 대선 후보나 각 정당들이 다 그 지방 분권화를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뭐 그런 얘기는 늘 많이 나왔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지방 분권화가 얘기되고 있는 정도고 정말 그 심각한 그 차별과 문제성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늘날 이 양극화를 이루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계급 차이가 아니라 지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계급 차이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보다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을 23년이나 하고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만 20년 전에 지방에 있는 제 친구 대학 교수하고 저하고 같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도 한 1억 5천만 들이고 지방에 있는 친구도 한 1억 4, 5천만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지금 20년 뒤에 지금 비교해보면 서울에 사는 제 아파트는 14억이 되었고 지방에 사는 그 대학교생 아파트는 1억 4천만 그대로 있어요.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나 무슨 교육의 차이가 아니라 이 토지의 이 소유의 차이, 자산의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따르는 지금 그 중앙과 지방의 격차와 뭐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모든 것의 차별은 말할 수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기후 변동 이 생태계 위기 속에서 점점 심각한 한국 사회 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오는 새 정부나 우리 새 시대는 이 계급 차이 못지않게 이 지방의 격차를 갖다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자산 가치의 공유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중국에서 지금 그 지방 격차가 나가지고 뭐 시진핑이 지금 공부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부자가 되자는 얘기. 우리도 서울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부자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 세제 개혁이라든가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제안된 것 중에 일부 대형 전통 언론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투이의 전 위원장이셨던 신홍범 선생께서 거기 있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언론 자유라는 면에서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 수준에서도 상위에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 수준에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주요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 동아, 중앙 등이 도를 넘는 편향적 왜곡 보도를 심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SNS,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이런 언론 현실이 증폭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언론은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류 언론은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책임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언론과학 시장을 독점하려는 주류 언론의 행포는 지나친 기득권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 세대 계층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를 이들 주류 언론이 더 분열시키는 데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언론이라기보다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하신 분들 중에서 종교인 분들이 이해동 목사님하고 김상건 목사님, 청하스님 등 있으십니다. 그 종교인 분들을 대표해서 함세웅 신부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지향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우리 기자분들이 잘 소화하셔서 좀 아름다운 미래를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 기도 올리고 왔습니다. 저희들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있고 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 사랑, 자비, 정의 이 세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지금 12월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도착되는 곳을 달려가야 된다. 또 미래를 앞당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미래를 얘기할 때 그냥 fu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래는 그냥 우리가 노력하든 안 하든 시간이 흘러가면 다가오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말하는 그러한 미래는 선추적 미래, advent는 앞서 달려간다. 미래를 앞당기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목숨 바쳐서 나라를 찾고자 했던 순국 선녀들의 열정, 또 독재 항거하면서 4.19, 또 5.18 광주항쟁,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독재를 무너뜨리고 인권화를 실현했던 그 동지들의 그러한 마음, 늘 그 마음을 가지면서 4.19의 정신, 광주항쟁의 정신, 87년의 항쟁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2021년, 20년에 있을 우리 선거의 의미가 되는데 이달 말에 김근태 전 의장 추모 10주 개의 미사를 명동에서 봉헌하게 됩니다. 저희들 몇 명이 이제 미사 주례하게 되는데 제가 김근태 의원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10년 전에 줬던 메시지
2012년을 점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목숨 바친 그 선조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2022년 한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 순간을 점령하고 앞당기고 실현해야 된다. 독립투쟁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수모 소년들의 의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타파하고 민주화를 신뢰했던 그 청년 학생들, 시민, 노동자들의 열정을 가지고서 바로 그 세력대 후예인 그 자들이 날뛰고 있는 오늘 이걸 타파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민 그리고 종교인들의 신앙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민주국가 또 평화 공존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민주개혁을 고심하는 사회 원로들의 소망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